1교시 때 우리 중요한 건 원래 부동산 개념 잘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또 원래 출제가 또 되는 부분이 토지 용어인데, 토지 용어는 최근 시험에 보면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 묻는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뭐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개념. 자, 거기에 보시면은 2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항상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자, 우선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필지. 필지와 획지는 부동산 활동상에서 나타나는 토지 용어인데, 두 개 중에 출제하라면 우리 출제원들은 필지를 출제합니다. 그만큼 필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필지는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이 법적 개념입니다. 이 권리 변동 관계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적 개념이다. 보고 토지의 주민등록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해요. 지번. 그래서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이 법률적인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하죠? 필지라고 하는데, 주의할 건요, 1번이 왜 틀리냐 하면요, 필지는 등록 단위를 말하는데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다.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록 단위. 나중에 시험 내면 읽다 보면 어디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보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 시험 문제는요, 요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필지는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고, 획지는 뭐를 구분하는 거죠? 가격 수준.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권리를 구분하는 건 필지고,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은 바로 획지입니다. 그래서 획지는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정, 상정한 개념의 이용.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의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를 의미하죠. 자, 단위 면적은 바로 요 1제곱미터가 이 단위 면적인데, 이 단위 면적이 되는 1획의 토지를 획지예요. 그래서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는 무슨 개념? 획지. 면적의 기준이 되는 단위는 획지다. 1번 틀렸고, 2번 이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부분. 연면적은 뭐죠?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하면 안 돼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지. 공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물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공지 개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슨 개념이죠? 건부지인데,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요거는 개념이죠. 개념이도 뒤에 보면은 이 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자, 밑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기 틀렸잖아요. 여러분, 건축물이 토지에 영향 미치죠? 미치지 않는 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공단이 재개발되는데 용도적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용도적 지역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한다 모르는데, 크게 택지지역,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임지지역은 지목이 뭐죠? 임야. 지목이 임야거든요. 산인데 뭐 임야를 뭐 택지로 조성할 수도 있죠. 또는 전답을 수용해서 또 택지를 또 조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전환이란 말이 있어요. 용도적 지역의 전환. 그래서 이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이 상호, 용도적 지역, 우리가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데, 후보지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또 중요한 용어예요. 그럼 후보지가 뜨면 또 같이 뭐도 뜬다? 이행지. 후보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택지 지역은 더 세분화시켜요. 이렇게 주거 지역, 우리가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이행지는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자, 동일한 용도적 지역 내, 이 내라는 것은요, 내는 용도적 택지적을 내하면 세분화시킨 거예요. 지금 공단을 철거를 해서 그 공단을 재개발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 중에 있어요. 그러면 택지 지역 내 공업적이 주거적으로 바뀌는 것은 무슨 개념? 이행지의 개념. 그래서 4번 정답. 자, 맹지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위 토지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밑줄, 여기 틀렸네요. 어떻게 그래요? 맹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손해를 보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통로를 개설하거나 통행할 수 있습니다. 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라는 말 틀린지 뭐. 이런 용어 설명 잘 받으셔야 되고, 자, 박스 문제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자, 우리는 휴한지죠. 농지 등에 서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휴경을 하는 건데, 주의할 건 요거와 구분은 좀 해두셔야죠. 자, 정상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고 뭐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뭐죠? 유휴지라고 해요. 비교 좀 해두시고, 첫 번째 공지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맹지는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전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의 한 단위, 등록단이 나오면 요거 필지, 획지가 아닙니다.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의 개념, 후보지.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죠. 자, 법지는 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은 사적으로 뭐가 돼? 인정되지만 실제 우리는 활용함으로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토지를 법지죠. 요즘에 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많죠. 경사진 이 토지에 있는 주택이 붕괴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설치할 때 이 수평 투영면상에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이 인접된 토지의 이 경사진 이 부분을 전문용어로 법지. 경사진 부분은 소유권은 인정되어 측량 면적에도 포함되고, 그렇지만은 이용 실익은 거의 없다. 그래서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법지와 반대되는 개념. 작년에 또 나왔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은 그 앞에 백사장 있죠.
그게 빈지예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활용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있는 토지. 그래서 이런 걸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권리, 우리가 관계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으로서 작년에 여러분 빈지와 포락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간. 25번. 옳은 것 모두 고른 거. 옳은 걸 모두 고른 겁니다. 필지 중, 여러분 일필이 토지 중 건축물 제외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 공지의 개념. 공지의 개념. 부지는 작년에 출제했었죠. 부지 맹지는 일정한 용도로, 용도의 동그라미,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자, 그래서 이 부지를 보게 되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목적으로 조성한 이 토지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택지라고 해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럼 이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다가 건축이 뭐죠? 불가능한 토지 있어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더해주면은 이 용어가 바로 뭐다? 부지야. 택지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지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아까 뭐죠?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데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거든요. 도로용 부지, 철도용 부지, 하청용 부지, 건축이 안 돼요. 그런데 뭐야?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건축할 수 있어요. 학교용 부지, 공장용 부지, 건물용 부지, 종교용 부지, 체육용 부지, 건축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둘 다 포함한 게 부지다.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없는 토지 다 통틀어서 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포괄적인 용어다. 세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직접 우리가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죠? 맹지 개념이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필지의 개념. 니은, 디귿, 니을 맞고요. 맨 마지막 틀렸죠?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데 시험 지문에는 꼭 우리 획지를 물을 때 요걸 나오죠? 가격 수준이 뭐다? 비슷한. 이 지문이 획지를 출제할 때는 요걸 항상 주의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자, 여러분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한다. 획지. 자, 26번.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여러분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 안 하고 뭐 2년 동안 빈 땅 놔두는 것도 있죠. 그게 낮이에요.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데 건축물을 안 지어요. 안 지어서 그래 있는 땅이 뭐야? 낮이지. 건축할 수 있는데 아직 안 짓고 있어요. 근데 택지에 건축물 지었어요. 택지상에 뭐가 있다?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가 바로 뭐죠? 건부지. 낮이 건부지가 나오죠. 자, 낮이 건부지 용어, 또 중요한 용어죠. 자, 26번 틀린 건데 1, 2번은 낮이의 개념이에요. 낮이의 개념은 토지 보상평가지침 제3조 제5에 나오죠.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낮이 1, 2번 개념이에요. 낮이 개념. 건부지는 뭐죠?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이 되는 토지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럼 이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뭐라고 한다? 건부지다. 그럼 건축물이 서 있는 이 부지를 건부지인데, 건부지는요,
토지상의 건축물에서 토지 사용 수익이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때 문제는 이때 건축물이 없는 나지 가격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건부지 가격과 비교하면은 사용수익이 제약하기 때문에 나지 가격이 높아요. 건부지 가격은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 3번 정답. 낮게 평가가 돼요. 4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제한되면 건부 감가가 발생합니다. 자, 건부지는 건물 등이 이 건물 등이 이 부지의 최유효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뭐죠? 나지에 비해서 건부지는 최유효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반대로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최유효용의 기대 가능성이 높은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에 있어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은 시장성인데 시장성이 건부지에 비해서 높은 토지는 뭐다? 나지. 자, 27번 건부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건부 감가의 정도, 요 건부 감가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건물 이 면적에 비해서 요 밑에 부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부지에 대한 제약이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건부 감가의 정도도 작게 나타납니다. 자,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까지는 맞았어요. 여러분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가 건부지니까 요까지는 맞았는데 뒤에 또는 이용될 가능성인 토지 밑줄 또는 이용될 가능성인 토지 이 지문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 그거는 뭐야? 택지예요. 여러분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택지야. 택지. 그래서 2번이 개념에서 틀린 지문. 3번 지상의 건물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인 토지를 뭐라고? 나지입니다. 나지보다 오히려 감가 요인이 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건부 감가라고 해요.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뭐죠?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 뭐죠? 복합 부동산을 창출하죠.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창출하고 5번에 건부지는 기존보다 뭐?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때로는 뭐가 발생한다?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건부 증가는 나지 가격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뭐다? 높아요. 요거는 뭐죠? 예외적인 경우. 특히 개발 제한 구역에 많이 나타나죠.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 하여튼 개념이 중요한데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역의 그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이용하는 용도에서 장래, 앞으로 미래의 택지 등 다른 용도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 자, 여러분 지금 논 전답 이용되다가 택지, 장래 택지로 이용이 옮겨간다. 예상되는 토지 뭐야? 후보지 개념. 후보지 개념. 후보지 개념이고, 자, 소지는 뭐예요? 소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 자연 상태에 있는 그래도의 토지, 논밭이나 두 번째 개념은 소지. 그러니까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토지, 소지의 개념. 1번 정답. 용어 어려워서 잘 틀립니다. 작년에 출제된 용어 중에 또 뭐가 출제했어요? 선하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죠. 감가가 발생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 맹지도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하고 또 맹지상에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여튼 맹지는 또 시험에 단골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21페이지 30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용어입니다. 이행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형 내 소분류 상호 간에 변화되고 있는 지역. 요거죠. 내가 떴어. 내가 뜨면 볼 거. 내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이행지. 시험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데 내가 있으면 이행지.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 시설물의 토지, 그 밖에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우리는 국어, 개념, 지목입니다. 국어. 파도에 개먹어서 등기부에 있으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포락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파도에 개먹죠. 강물이나 냉물 등에서 파도에서 침식이 당하는 거죠. 침식을 당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 포락지 개념. 법지는 요 위에 아까 설명했고. 포락지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을 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건데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소지는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를 소지라고 한다. 이 정도 용어에는 좀 기억하고 개념 잘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31번.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이 이 용도적 지역,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어떻게 택지, 농지, 임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하는 건 무슨 개념? 후보지, 이행지. 1번 정답. 후보지입니다. 자, 32번으로 갑니다.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건 유지입니다. 이름 유지, 국어, 제방, 하천, 도로, 이런 것은 전부 지목이에요. 그 뒤에 택지, 나지, 공지, 맹지, 이것은 뭐다?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 1번 유지. 그럼 유지는요, 개념이 뭐냐 하면요, 국어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물이 고이어 있는 곳,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이런 게 유지라고 해요. 유지. 그럼 33번에 지목이 아닌 걸 찾는 건데, 그 네 번째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야. 니을. 그리고 거기에 또 치읓에 보면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아까 저수지, 연못 있죠? 댐, 호수, 이런 거는 유지야, 지목이. 저수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유지가 지목이지. 5번 정답. 나머지는 다 지목. 뭐 유원지, 공장, 하천, 도로, 종교용지, 이런 거 다 지목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 특성을 묻는데, 자, 토지 특성도 매년 한 문제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이 총론 이제 마지막 토지 특성 배우는데, 자, 올해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토지 특성 세 가지가 중요해요. 올해 시험.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토지 특성이 쉽게 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은 제일 잘 틀려요. 왜 그러냐면요, 왜 잘 틀린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험 칠 때 보면 뭐 진짜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예?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뭐 또 어떤 뭐 인접성에서
시험 문제 뭐 이런 건 출제 안 하거든요. 보면 어떤 부분 요것만 막 열심히 한 게 부부 연계 욕 뭘 한 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건데. 아 부부 연계면 열심히 한 게 요 안에 파생되는 걸 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질문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이 동영상의 폐가 요거야. 동영상의 폐는 너무 쉬운 것만 강해. 쉽게 자꾸 보니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지. 이거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누구 욕해? 시험 친다면 출제인 욕해. 그러니까 출제원들 욕하지. 강사들. 좀 똑바로 강의하라고. 아 욕해요. 작년에 얼마나 욕 얻어먹었는데 문제 쉽게 내도 그걸 강의를 안 하니 골치 아픈 거야. 옛날 동영상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강의했는데 이 동영상이 뭐해? 학원 강의 필요 없잖아. 동영상에서 여러분 결제하고 막 들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출제위원들이 골치 아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하면 이해가 되면 합격을 다 해야지. 근데 왜 떨어져? 예? 작년 33만 치는데 왜 27만 8만이 떨어져? 시험과 관계없는 공부 열심히 그 중에 반은 공부 안 했을 거고 예? 공부한 사람 10만 명 공부했다면 그 중에 왜 8만 명이 떨어져? 공부 하루에 4, 5시간 했는데 그 이유는 시험에 관계없는 공부한 거예요. 예? 특히 어디서? 1차에서 1차에 뭐 2차 시험 채점할 기회를 줘야지. 2차는 합격을 했어. 근데 1차에 떨어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이제 하면요. 저희들 강의할 때 좀 여기 하면 색깔 있는 거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죠. 색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 요게 한번 쭉 하면 강조하는 건 좀 그건 좀 체크했다가 보는데 가서 요거 나온다 얘기는 못 해줘요. 이유는 좀 있는데 하여튼 요거 나온다 얘기 못 해줘. 좀 색깔 있는 거 좀 보고 요거 나오면 말 바꿀 때 조심하라. 그런 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듣고 나중에 시험 치면 알아요. 어디서 바꿔 들어간지. 얘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어떤 부분 조심하라면 그거는 좀 들었다가 체크해. 요약집 있고 뭐예요? 그 체크 필기 왜 합니까? 다 있는데 들었다가 체크 탁 하시면 돼. 아 요거는 다시 한번 볼 거. 지금 필기하는 신분은 큰일 나. 지금 필기할 때가 아니야. 설명 듣고 고개 끄덕이면 합격으로 가는 거고 못 끄덕이면 이제 여기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야. 체크. 요약집 지금 공부 다 배웠잖아요. 지금은 이해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체크를 하세요. 그 부분. 아 다시 한번 확인할 거. 보니까 왜 그럼 답답하게 왜 필기합니까? 다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건 중요한 게 이제 경제로 넘어가면요. 너무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 경제로 투자 이제 가면은.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나중에 경제로 넘어가면은. 그래야 좀 쓸데없는 거 과감히 공부 좀 하지 않고. 시간 전략합시다. 자, 비이동성. 자, 비이동성,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아까 앞에서 뭐 배웠죠?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로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단골 있죠. 거기 박스 안에 보면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킵니다. 국지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요해요. 왜?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이 나오니까. 그러면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에 국한되니까 부동산 가치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가? 지역 요인에 대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요인에 영향받냐? 지역 분석을 해야 돼. 뭐가 나온다? 필요성이 나타나죠. 지역 분석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또 관련이 있어요. 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지문인데,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나오죠? 정의 외부 효과.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또 뭘로 발생하죠? 여러분,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은 정보 활동이고,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임장 활동. 자,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맞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임장이 나오면 부동성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1번에 36번에 34번의 정답은 3번. 자, 35번 문제.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용도의 이행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자, 이 부증성에 의해서, 자,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 지표의 총량이 이 물리적 공급을 말해요. 근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는 전 세계 토지 중에 한 30%도 안 되죠. 바다 밑에 이용 못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경제적 또는 용도적,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경제적, 우리가 용도적 공급인데,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통해서? 용도의 전환. 지금 용도의 전환이 나왔거든요. 그럼 용도 전환하는데 여러분, 임야를 뭘로 조성한다?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늘려줄 수도 있고, 또 택지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간척 개발, 새만금 간척 개발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간척 개발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확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또 농지나 택지 양을 또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이건 뭐죠?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신부분은 인간이 이용 못한 건데 인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요걸 통해서. 근데 뭐는 증가가 안 돼요? 물리적인 양은 증가가 안 돼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는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되겠죠.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 정답지. 작년에는 늘려줄 수 없다로 출제했잖아요. 늘려줄 수 있다. 자, 2번.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개념. 3번. 부증성은 또 뭐라고 하죠?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 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도 물리적으로 토지 양은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비생산성이라고도 하죠. 부증성. 네 번째, 매립 등으로 농지 양이 증가되는 건 무슨 거요?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적인 토지 양의 증가는 아니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틀렸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불변이기 때문에 증가시켜 줄 수 없어요. 자, 이 얘기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인,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뭐죠? 수직선이야.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토지 수요자들에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형성이 곤란하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이 고정된 것을 토지의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가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5번 정답. 자, 36번 틀린 거 부증성입니다.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양은 증가를 시킬 수 없다. 자연물인 토지는 뭐다? 유한하여, 유한, 요거죠. 면적이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 확대는, 자, 밑줄은 부증성의 예외다 묻죠. 여러분, 토지 이용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용도적인 토지 양은 이렇게 증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 전체 물리적인 양은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 이론이 적용된다. 그래서 3번 정답.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용에 근거된다. 자, 이 면적이 유한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중되고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최유효, 한정된 토지를 최선의 상태로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최유효용의 근거가 되는 것 다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4번은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 5번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어떻게 돼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 수요에 대한 수요자들의 입지 경쟁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지가가 뭐죠? 급등하는 형상이 나타납니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37번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부족 문제를 가져온다. 자, 인구는 계속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인 택지가 우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야기해요. 왜냐? 바로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에는 뭐가 돼요? 한계가 있죠. 택지 공급 능력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돼요. 부족 문제를 야기하니까 당연히 도시 토지에서 택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누가?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죠. 아까 뭐죠? 우리는 입지 공간에 대한 수요자들의 뭐가 나타나? 경쟁이 벌어지면, 하여튼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이 올라요. 지가가 오르면 도시에서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가 된다. 이 고층화되는 것을 전문용어로 집약화예요.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그럼 도시 토지 이용은 집약화 또는 집약적 토지 이용이고, 농촌, 도시 아닌 비도시,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은 뭐죠? 조방적.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화를 촉진시킨다. 하여튼 집약화라는 용어만 떴다 하면은 누구다? 부증성이야. 기역은 부증성. 니은 소모. 요 얘기 나오죠?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비소모성. 그래서 토지를 뭐라고 하냐? 비소모적 재화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게 키워드, 항상 키워드 되는 이 지문을 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야 돼요. 비소모적 재화를 통해서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거든요. 요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걸 근거로 나오는 게 많아요.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거기 나온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그거 출제 많이 하고요. 또 많이 나온 게 소모가 안 돼요. 그럼
소모가 안 되니까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럼 물리적 감가상각이론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죠. 우리는 수익환원법에서 토지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배웠잖아요. 이런 걸 연결시켜야 돼. 이제는 물리적 감가는 어떻게 돼? 안 돼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이 토지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폐강이 됐어. 폐강이 되면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은 불변 하락 상승. 예? 하락하죠. 하락하지 쓸모가 없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물리적으로는 감가 안 되지만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뭐죠? 경제적으로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는 뭐다? 가능하다. 이런 걸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자, 여기 니은이잖아요. 영속성. 세 번째, 임장활동 지역 분석이 나온 건 부동성. 네 번째는 요 얘기죠.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지반이 다르니까 비대체성, 비동질성. 우리 출제위원 중에요. 이 김지현 교수 있어요. 한양대학교에. 김지현 교수는 이걸로 출제를 가끔 잘해. 그러니까 개별성 할 때 관련해서 이질성 이렇게 또 많이 넣어줘요. 자, 우선은 이질성이잖아요. 예? 이질성. 이질성이기 때문에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뭐가 되죠? 표준화가 어려워요. 이질성.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질성으로 인해서 비표준화가 되어 있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이 어려워요. 네? 성립이 어렵다. 그리고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관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뭐 한다? 제약. 자, 김지현 교수가 요거 자신의 교재에 있거든요. 요걸 자주 출제. 최근에 3번 출제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개별성. 마지막 부동산 활동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소모적 재화이니까 비소모적 재화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가치 소모가 없어요.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 자체가 우수해요.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는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 높고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가치 소모가 없어서 가치 보증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뭐죠? 영속성의 특성에서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 오늘 1교시 때 뵀어요. 부동산 활동 시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토지 가치예요. 그래서 이 장래 이익을 또 예측을 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가능해야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원칙의 근거가 돼.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이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게 토지 가치니까 영속성은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게 돼요. 토지 가치 개념의 근거. 그래서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토지의 가치는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하면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데 이걸 수익환원법의 직접환원법, 토지에 적용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
작년 시험에 출제된 지문, 영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평가 이런 거 이제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38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죠. 왜? 위치가 고정되어서 부동성이죠. 토지의 가치 보존용 우수성은 영속성.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하니까 틀렸네요. 3번 정답.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죠. 토지 자체가 개별성이기 때문에 건물도 개별성을 갖습니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 또는 선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위치성이고, 자, 39번 연결 내용 중 틀린 것. 부동성은 임장활동 관련이죠. 각종 공사법상의 규제를 가능케 하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동성입니다. 영속성은 장기적 배려 필요하고 부증성은 일반 재화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 아니라 뭐죠? 요거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져요. 3번 정답이고, 자, 개별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 개별성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나 수익 등을 뭐 한다? 개별화.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요거 출제했거든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 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다. 개별화, 동질화가 아니라 개별화입니다. 그러면 개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에 대한 뭐를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난다. 하여튼 개별 분석은 개별성. 또 개별성은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려워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별성입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용의 원칙인데, 자, 인문적 특성,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적용한 특성을 인문적 특성인데, 인문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용도의 다양성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요것밖에 안 나왔죠.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용하냐. 이걸 전문용어로 최유효용. 하여튼 최유효용만 나왔다 하면은 뭐 떠야 돼?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죠. 토지 이용 주체의 이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인접 토지와 자유로이 뭐야? 합병할 수도 있고 주어진 필지를 뭐 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 있다는 특성이죠. 그러면은 합병 분할을 하면은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치가 달라지죠.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자, 40번. 개별성은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되지 않고 부동성 외부 효과 약이 부증성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토지요. 3번 정답이고,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 병합 분할 가능성 한정 가격 발생. 3번 정답이고요. 41번 틀린 겁니다. 부동성은 국지적 시장, 지역 시장 나오고 지역 분서, 임장 활동 관련 있고, 부증성 토지 공개념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 비생산성인데, 부증성과 관련해서 토지는
부증성과 관련해서 토지는 자연물. 여러분 자연물 뭐죠?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을 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물건. 인간의 노동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노동에 의하지 않고 생산된 물건이다. 비노동 생산물. 맞습니다. 해석하시면 되겠고, 내구성. 주택 건물은 오랜 기간 효용이 지속되는 내구성. 토지는 영속성이죠.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 개념을 구별하고 부동산 학자들은 가치 개념을 중시합니다. 인접성, 토지 요거죠.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인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고정된 특정의 토지를 개발하면은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손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설정해야 될 근거가 나타나요. 4번 맞는 질문. 5번 개별성은 개별 분석되고 뒤에 토지의 완전한 대체관계 성립하면 안 되죠. 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합니다. 5번 정답이고 42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요인. 대체 가능성 없게 만드는 요인.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비대체성입니다.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키죠. 토지의 공공성. 뭐죠? 부증성과 관련돼서 면적이 유한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나타납니다. 토지는 비생산성, 다른 말로 부증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여러분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있다. 3번 정답. 3번 정답에 틀린 질문. 국지화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동성. 5번이 정답이네. 비가역성은 뭐죠? 한 번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어요. 예? 건물을 철거해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토지 특성에서 작년 시험에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4가지를 출제하는데 부증성에서 지문 2개를 구성했고, 그리고 27회 시험 26회는 박스로 출제를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작년, 재작년 쉽게 나왔어요. 답이 보였어요. 예? 그래서 토지 특성은 파생되는 특징을 출제하는데, 여러분 24회는 개별성에서 정답, 26회 7회는 영속성에서 정답, 그리고 작년은 부증성에서 정답, 올해는 이쪽에서 정답 묻겠지. 올해 부동성을 신경 많이 써야 돼. 거기서 정답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시험은 뭐해서? 부동성을 주의 많이 하셔야 돼. 부동성에서 정답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문제 나오는 총론 부분 했고요. 이제 3교시 때 수요 공급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